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영상이 이미 완성돼서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회의통에서 조금 늦게 결정이 됐어요. 이게 제 기준이 있어가지고 정규 20기 접수를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요번에 정규를 왜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냐면은 둔촌주공 입주, 이게 빅이벤트거든요. 이게 분석을 가까이까지 가야 돼요. 입주 기간 가까이까지 가서 해야 돼요. 옛날 데이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도요. 11월달 입주거든요. 요거 이제 둔촌주공이라는 큰 변수 안에서 어떻게 플레이할지, 요거 첫 번째 잡으려고 이렇게 맞춘 거고요. 두 번째는 전국장. 지금 전국이 다 못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 지금 움직이는 도시가 있어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특성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장으로 갈지 여부, 그러면 이제 말이 전국장이지 투자, 뭐 소액 투자나 아니면 다주택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 제일 중요하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누가 사고 있는가, 누가 팔고 있는가, 지금은 어디를 사는 게 좋은가, 여기는 지금 파는 게 좋은가, 이런 거 통합해서 정말 값어치 하는 강의를 원하거든요. 여태까지 쭉 들었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결정이 일찍 안 되고 이제 돼서 영상 시작하기 앞에 좀 공지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내용은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뒤에 바로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자주 다루기로 한 주제에 첫 운을 띄우는 날인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집은 도대체 언제 오르냐, 그리고 전국장은 옛날 말이 돼버린 거냐. 이 얘기가 제가 이제 계속 어필하는 게 돼버려서 이 설명이 길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게 막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나 라이브를 꾸준히 같이 해주신 분들은 이 댓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설명이 짧나요? 이 설명이 길어요. 근데 말이 길어서 좋을 건 없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건 느끼실 거예요. 과거 시장만큼 단순화시켜서 설명이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좀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지난 정권 5년 동안 규제 30개 냈죠. 그거 완전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중지시키고 전쟁 터지고 금리 한국은 7배 올랐죠. 7배 올라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뀐 정권의 장관님이 또 빌라 시장에 또 손을 대고, 이게 누적이 된 시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규제를 30번을 했던 40번을 했던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규제를 할수록 어쨌건 시장은 복잡해져요. 그 증거로 지금 젊은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제가 어떨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 걱정 코스프레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 관련 세금 시스템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거의 걸레짝이에요. 한국 지금 부동산 세금 시스템 해외 나가서 선진국에 나가서 브리핑 못 할걸요? 아니, 브리핑 누가 하실래요? 지금 정치권에 지금 부동산 세금 시스템 브리핑할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저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신 있어요? 개개인별로 이 적용되는 그 부동산 세금 시스템이 지금 어느 정도로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거의 걸레짝에 가까운지, 이 걸레짝이라는 얘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세무사님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세무사님 중에 일부는 아직도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을 안 받으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맞다 틀리다 제가 얘기할 자격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선택한 정권이고 시스템이니까. 근데 아무튼 팩트는 팩트예요. 시스템 다 망가졌어요. 법치, 세금, 수급 전부 다 망가졌어요. 전 이거 제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 다 망가졌죠. 그런데 정권 바뀌었죠. 옛날 정권 탓하자, 뭐 또 옛날 정권 대통령 탓하자, 저 이런 거 안 해요. 현 정권은 뭘 잘했는데요? 뭐 했어요 도대체? 그죠? 바뀐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8년 동안의 시장을 조져놓고 고친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이 시장을 단순하게 설명을 어떻게 드려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제 능력 부족도 맞는데 시장이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늘 뭔가 부가적인 설명, 그리고 원초적인 설명, 역사에 대한 설명, 부동산 수급 원칙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약간의 거시경제학과 제가 부동산을 파악하는 절대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필수로 동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답답해요. 저도 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앞에 서론이 왜 이렇게 길었냐면은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이거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장 가격이 꼬꾸라졌고요. 전세가 먼저 꼬꾸라졌어요. 시장이 개박살이 났습니다. 이건 하락이 아니에요. 폭락을 했습니다. 인정해요. 30%, 50% 빠진 아파트도 있었어요. 그냥 시장이 그냥 맛이 갔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안 팔려요. 집주인이 죄인이에요. 왜냐면 상담을 하면은 제가 왜 그랬을까요를 먼저 하세요. 전세도 안 나가고 매도도 안 돼요. 대출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그대로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집 가진 사람한테 아니 그게 아니야, 네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죽어, 이렇게 한 시장이에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자기 선택이고, 특히 다주택자한테 그랬고, 돈 많은 사람은 살아남았고, 부모님이 부자인 분도 살아남았고, 다 맞는데 특정 대상한테는 사형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을 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말할 가치도 없는데, 그래서 6년에서 8년 장기 하락을 다 예측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년 걸렸어요. 이것조차도 모르시던데요. 들어보니까 시장이 살아난 거는 23년도 아니에요. 23년도 그 수요는 그 수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23년도에 수요가 들어올리다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그 수요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수요가 8월 달에 끊기기 전까지는 분석이 어렵지만 아무튼 아니었고, 아닌 건 알았으니까 올해 3월 달부터예요. 근데 가격이 3월 달부터 변했냐? 아니요. 가격은 5월 달부터 변했어요. 그러면 22년도 7월 달부터 무너졌으니까 24년도 7월이 2년이잖아요. 2년이 안 걸린 거예요. 1년 10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주요 지역 아파트는 작년부터 이제 회복을 했으니까 한 1년이 안 걸린 거죠. 그럼 우리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벌써 다 까먹은 거예요. 우리는 그 많은 분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번엔 다르다, 이거 오래 간다, 이거 단기간에 절대 못 올라간다. 지금 그 영상을 지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왜 이러세요? 너무 비겁해요. 절대라고 했잖아요. 절대. 이게 무슨 절대예요? 완전 헛소리 해놓고. 그럼 시장 살아나죠? 제가 맞췄습니다, 이럴 시기도 아니고, 제가 그분들처럼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양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안 이상하세요? 이거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회복을 원래 못해요, 여러분. 왜냐면 30%에서 50%가 폭락을 했다는 건요, 경제가 망가졌다는 거거든요. 뭔가 시장에 큰 이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빨리 회복하면은 여러분은 첫 번째로 이걸 캐치를 해야 돼요. 이게 시장이 진짜 제대로 폭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눌려 있다가, 그러니까 이미 수요가 있는데 그걸 눌러놨다가 더 이상 못 누르는 거다. 인위적으로 폭락을 시키는데 그 인위적으로 폭락시키는 힘이 다했다, 이 표현도 틀린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티가 나느냐? 이 얘기는 반박 못 하실걸요? 수요를 눌러요. 강력하게 누르는데 누가 더 눌렀을 때 반발하는 힘이 세겠어요? 1. 돈 많은 사람, 2. 돈 없는 사람. 이거는 그 정치권의 어떤 것처럼 목소리 게임이 아니에요. 집단으로 뭉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머니 게임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일찍 저항을 시작을 했고요. 돈 없는 사람은 지금도 저항을 못해요. 지금 만들어가는 시장은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월세를 내다가 뒤지든, 전세로 가서 사건 사고가 터지든, 매매 쪽으로도 가지고 있다가 죽든 살 마음은 안 들어요. 그냥 그렇게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 시장이 한계가 없느냐?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제가 말을 안 바꾼다니까요. 제가 이제 2년 됐죠. 2년 전에 이번 시장의 주인공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월세입니다.
왜 월세를 보느냐? 이상하게 테마 만드는 게 아니라 주택에는 수요가 존재하고요. 집에는 누군가 들어가 살아야만 이 집은 가치가 있어요. 집에 사람이 영원히 안 들어가면 이 집은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입니다. 많은 분들의 말씀대로. 하지만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재화가 돼버립니다. 그 월세를 많이 선택했으니까 월세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 다음에 전세를 봐야 됩니다. 전세 다음에 매매를 봐야 돼요. 이게 원래 수순이고, 이 수순을 건너뛰는 게 투자예요. 집이 올라가네? 먼저 사놓자. 집이 올라가네? 여러 채 사놓자. 이게 투자가 가능한 시장인데 이거를 막아놨으니까 되게 편해요.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월세, 전세, 매매 시장은 기본 프로세스인데 지금 시장엔 이것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구 여러분 아파트 첫 번째로 뭘 보셔야 돼요? 매매가 말고요. 우린 돈이 없잖아요. 아쉽지만 월세를 보세요. 월세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직 아니라면 그 아파트는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린다고요. 근데 올라가요. 그 다음엔 전세요. 여러분 아파트 지금 전세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알죠.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을지언정 전세가 절대 안 나가다가 나가기는 한다는 거, 회복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전국구를 보세요. 전국의 아파트들이 월세가 안 올라가고 있을까요? 아니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는요, 차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매매가는요, 지금 매매가를 왜 보는데요? 전세가가 먼저라니까요. 투자가 안 돼요, 여러분. 옛날 그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눌러놨었잖아요. 눌러놨는데 이거를 저항해서 일으키려면은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순수 수요,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수요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월세, 전세, 매매 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세가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냐가 키워드지, 왜 지금 서울은 오르고 우리 아파트는 안 오르고 지방은 왜 안 오르냐 이 얘기 해봤자 이게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럼 말을 뒤집어 볼까요? 전국적으로 전세 상승세가 퍼지고 매매가 상승을 이끄는 시장이 지금 다가오고 있을까요? 안 다가오고 있을까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 보일 뿐이죠. 왜? 매매가만 보니까. 매매가만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절대 매매가만 보지 않아요. 왜? 전세가를 활용해야 되니까. 전세가가 나한테 가치가 있으니까. 전세를 실제로 수요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보실 이유는 없거든요. 월세, 전세, 매매예요. 중간에 공급이 부족하거나 뭐 대출이 얼마큼 나오거나 이거 영향 미쳐요. 다 영향 미쳐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느냐, 이 수요자가 지금 뭘 선택하고 있느냐, 이 수요가 변형될 수 있느냐. 변형은 언제 됩니까? 만기가 됐을 때 2년 단위, 4년 단위. 갱신권이 여기에 타이밍에, 몰림 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악법이죠. 뭐 악법이면 뭐예요? 제 의견에 불과한데 국민들이 다 지지하잖아요. 그럼 전국구 시장, 제가 이번엔 전국구 시장이라 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이밍은 못 맞춰요, 저도. 그럼 올 것이냐? 옵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인내심의 게임이에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왜 오래 안 걸리냐고요? 여러분, 이거 시장 폭락한 다음에 회복할 때 6년 걸린다면서요. 8년 걸린다면서요. 1년 걸렸어요. 길게 잡아줘도 2년이에요. 이건 입 싹 닫고 또 자기 논리가 맞아요? 왜 맞는데요? 안 맞죠? 전국구 시장 와요. 제가 미쳤다고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지방 시장이야 솔직히 다니기가 진짜 한계가 있어서 저도 직원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제가 전국구를 돌라고 왜 이렇게 노력을 하겠어요? 신도시 다니고 있고, 지금 여기는 신도시거든요. 물론 좀 상가를 보려고 온 목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상가가 텅텅 비었거든요. 아무튼 그거 너무, 이걸 앞으로 차차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이렇게 막 조바심 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플레이하세요. 왜냐면 있어요. 이걸 못 기다리시고 던져버리시는 분들이, 던진 다음에 후회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약간 경기도권에 벌써 약간 던진 다음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김포만 해도 던지고 후회하시거든요. 남해항주도 그렇고, 특히 뭐 하남 같은 데 말할 이유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후회 정도가 말도 못해요. 성남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진짜 배기 모습을 같이 알아가자는 거죠. 그걸 알아야 다음 시장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맞추려고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